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 장병, 육군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육군협회 청주대학교 교수님이신 박효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대학교 군사학과의 박효선 교수입니다. 학군 21기로 임관을 했고요. 군복무는 한 30년 근무를 하고, 제가 군사학에 아주 똘똘한 장교가 필요하다 해서 군사학과를 만들고 창설하고 15년째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군사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요? 5년도인가요? 그때 창설이 돼서 네. 민간 육사, 대학교에서도 군사학을 배워서 또 훌륭한 장교를 만들어낸다는 취지로 군사학과가 설립이 돼서 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네, 제가 군사학과 역사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다. 공부 좀 했습니다. 군사학과가 사실 그 2003년도에 군사학이라는 학문이 표준 교과로 이제 상정될 때, 그때 제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해서 육군본부 실무자로 있을 때 그게 표준 교과가 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대전대학교를 1년 동안 시험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3개 대학이 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4개 대학이 돼서 8개 대학이 운영되다가 뭐 2년 전에 또 용인대학이 그만둬가지고 지금 7개 대학이 육군 협약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대학교 군사학과와 또 이제 학군단 거기 쪽에 또 일과견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모총장님께서 학군단 이 모집률 관련해서 위기의식에 관련한 또 대토론회도 있었고요.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학군단 모집이라는 뜻은 즉 우리 초급장교, 그렇죠. 우리 군의 기둥이 되는 말 그대로 학군단이 거의 80% 초급장교를 거의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 기둥이 되는 인원들의 어떻게 더 모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더 홍보할 것인가, 그런 회의를 통하고 또 그 역할을 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ROTC가 과거의 연관과 다르게 지금 지원율이나 모집률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사실 최근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뭐 매스컴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그거 이제 심각성이라는 것이 2014년 정도에 6.1대 1, 2018년도에 3.4대 1,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7대 1이었다가 2022년도에 2.6대 1이거든요. 전국 평균입니다. 근데 금년도는 그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것이 이미 선발했던 사관학교가 이미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서울 대학들은 다 미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흔히 뭐 언론과 또 뭐 일부에서는 그게 병 복무 기간 단축, 그리고 병사 봉급 200만 원, 이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많이 늘리려면 두 가지, 그럼 봉급 올려주고, 그럼 복무기간 짧게 해주면 나 늘어날 것이냐. 저는 이게 생각이 미봉책이다, 엄발의 오줌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육군참모총장이 ROTC 중앙회에 직접 오시고, 뭐 ROTC 중앙회에 육군총장이 오신 게 최초랍니다. 최초로 오셨어요. 이게 이제 육군참모총장 입장에서도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주 2월 1일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학군단에서, 학군교에서 대토론회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양병을 책임지고 있는 게 참모총장이잖아요. 이게 육군만의 잘못이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캡틴 상호 씨하고 아마 뭐 원인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논의해보고 싶고, 제가 또 이 유튜브를 쫙 보니까 이 파급력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데 오게 돼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모총장님이 이번 최초의 학군 중앙회로 오셨다는 거는 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도 그렇죠. 표현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왜 지금까지 안 왔나, 그것도 좀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최초라는 단어가 네. 사실 저는 이 물결이, 이 파도가 과거부터 이제 계속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늦게 차린 것이 아닌가, 조금 아쉬움도 있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고를 줬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사실 이거 뭐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또 이 초급장교의 그 지원율이 이거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그 이미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상 없다 생각했단 말이죠. 전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이 점점점 이제 정원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 현실은 곧 군하고 맞닿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워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조치를 늦게 했다. 이제 닥쳤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까 말한 병복무와 200만 원 그거 말고 어떠한 좀 더 깊은 원인이 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세대 청소년 요새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MZ 세대의 가치관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 대학생들이 지금 4학년하고 1학년은 확 다르고 그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최대 이슈가 뭐냐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변하나 순식간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나의 직업은 곧 워라밸이다. 이게 이제 원이고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병역 의무도 짧게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내가 군으로 가야 돼. 군사학과 선택했다는 것은 직업이냐 아니면 내가 차후에 하는 스텝 경력이냐 이렇게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세대들의 그거를 못 읽는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 몇 학년 때 군에 가는 것 같습니까? 군에 요즘에 한 1, 2학년 때쯤 보통 가지 않나요? 보통이 아니라 이제 통상 1학년을 1학년 마치고 교양 과목을 마치고 1학년 1학기 이제 통상 이제 뭐 전공 과목 들어가기 전에 갔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빨리 군 복무를 마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선후배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진 게 2, 3년 동안이에요. 그 2, 3년 동안에 ROTC는 홍보를 했잖아요. 1, 2학년도 홍보해갖고 3학년 때 이렇게 가게 했는데 그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 누가 ROTC로 오겠습니까? 뭐 이것도 자격을 했다. 자 그래도 이제 병 복무 기간 18개월과 학군단 이제 28개월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정도 차이면은 이제 ROTC를 군복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네. 18개월과 28개월의 차이는 엄청 크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병사들 생활과 장교들 생활을 통상 그래요. 야, 장교로 가는데 그걸 못 견뎌? 뭐 이렇게 얘기들 해왔잖아요. 그러나 군 복무 가산점이 없어진 건 다 알 겁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사실 그 장교들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상호 씨도 그 장교 생활을 하셨으니까 장교 생활이 그 복무 기간하고 또 캐리어하고 이것이 사회에서 보는 눈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4개월이다 18개월이다 하는 것이 ROTC 복무 기간이 사실 28개월이라는 것은 18개월보다 너무 길죠. 저는 24개월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줄인다고 해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KTX 타고 부산 가는 시간하고 자기 자가용 타고 부산 가는 거하고 확실히 KTX가 빠르죠. 네 그렇죠. 근데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그렇죠. 휴게소 들릴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부족한 것이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제 자율적이라는 것이 저도 참 매력적이고 장교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장교라는 가치가 상당히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러니까 학군단을 나온 친구들 모두가 다시 돌아가도 학군단 할 것이냐 대부분 다 99% 모든 장교든 자신들이 걸어왔던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 좋은 경험이었고 네. 다들 추천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 추천하고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 장점보다도 또 저울질을 해서 아니다 그거보다도 난 빨리 갔다 또 다른 사회의 경험을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자율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장교들은 그런 자율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야전에서는 자율만큼 더 많은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KTX로 빠르게 가면은 대신에 중간에 멈추어 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내 자가용으로 움직인다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운전하는 피로감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늦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
결론은 자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는 KTX만큼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경주한다는 그런 그렇죠. 불안감이 항상 있으니까 그걸 저울질했을 때 자율에는 또 책임이 따르게 그렇죠. 마련이고요. 또 책임의 무거움이 또 과중하죠. 또 그거를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몇 가지 내가 소개해 줄게요. 단기복무 전역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학군단 갈 거냐 전역했으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유가 뭔데요? 어떤 이 장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것하고요. 목돈 마련이 병복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단기복무하면 자기가 목돈을 마련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병도 그만큼 마련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이 병사도 이제 자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생활이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학군단 출신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학군단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냥 개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후에 취업 준비 다시 해야 되더라. 그리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그 다른 과 동기들 걔네들이 훨씬 더 빨리 취업되더라. 또 하나 더 웃기는 거예요. 회사 실무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면 그 시간을 다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그 단기 복무자 인터뷰들은 그렇고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뭐 중장기 복무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올드하게 그 뭐 책 자율과 오늘 거기서 캐리어가 쌓인 것이 너는 앞으로 더 네 인생에 더 좋을 것이다. 밑바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단기 복무자들의 영향은 곧 누구한테 가겠어요? 후배들한테 다이렉트로 간다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엄청 무섭다고 생각해요. 단기 복무자들이 선배들이 이제 후보생들이나 이제 군사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맞아요. 그 선배들이 너무 좋다. 야전에서 보자라는 이야기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렇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후배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치고 그게 지금 가장 큰 영향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예, 우리 학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의 문제고 그렇죠. 국가의 문제라고 예. 저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정말 이거는 전조 증상이다. 예. 참모총장이 찾아올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 아직도 큰 파도는 오지 않았다.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매번 생각을 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공감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학군단이 뭐 처우 개선, 학군단 후보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군 조직이 정말 뼈를 깎는 혁신. 옛날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 자식 빼고 네. 그 정도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공감하고요. 네, 이 이건 학군단만의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는 저는 자꾸 이제 필요하다면 특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간 잠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복무 기간을 뭐 24개월로 하느냐, 장교 복무 기간을 뭐 26개월로 하느냐, 이거 갖고 뭐 저울질하고 그러는데 그 복무 기간이 답이었다면 빨리 과감히 조치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그 장교 생활하고 나오셨지만 동원 기간이 길잖아요. 동원훈련 기간이. 깁니다. 사실 학군단이라는 것은 리저브드 오피서 트레이닝 컵스잖아요. 예비 전력 차원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동원 예비군으로서 예비 전투력으로서도 역할을 한단 말이죠. 뭐 이런 거는 다 보상해 줍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죠. 않잖아요.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은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곧 중대장 부족 현상이 나올 겁니다. 군생활 하실 때 1차 중대장, 2차 중대장 하셨죠? 저 중대장은 안 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전역 자원이어서. 1차 중대장, 2차 중대장 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3차 중대장까지 하잖아요. 3차 중대장까지 하고 심지어 이 GOP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가면 붙박입니다. 못 내려옵니다. 이거 왜 자원이 없어요? 맞습니다. 매우 이게- 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5차 중대장까지 할까요? 나중에 소령이 중대장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곧. 이게 저는 이제 인력 정책을 해봤으니까 그런 그 중장기적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인력 정책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병사들 봉급이 소위 봉급과 비슷해질 것이기 때문에 ROTC를 지원하느니 병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그것도 매우 많은 현실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인 거죠. 아까 제가 목돈 마련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병복무 205만 원까지 올린다 계획을 내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병장에게 매월 205만 원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조금 잘못 알려져 있어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 수준으로 하되 매월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정부 지원금,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든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월 최대 55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퇴직금까지 이제 포함하는 일반 퇴직금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초급 간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초급 간부부터는요, 공무원하고 같은 직급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부처 공무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급 간부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030, 2027의 그 국방 중기 계획에 병 공급 수준까지 이제 올려간다는 수준으로 이게 지금 발표는 됐죠. 근데 사실 우리 간부 생활을 하면 명절 휴가비가라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연가도 21일, 뭐 하긴 병사들도 뭐 25일 하니까. 그런데 성과상여비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근무 수당을 진짜 현실화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근무 수당 공무원 7만 원이에요. 네. 일일직 수당이. 네. 우리 얼마 받습니까? 우리는 평일 10,000원, 주말 2만 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위험이 더 많잖아요. 저희는 당직. 위기 조치해야 될 게 더 많잖아요. 네, 그 숙직도 아니고 당직인데. 그렇죠. 아니 저는 이런 거를 빨리 수당을 현실화시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GOP 근무하는 소대장이나 GP 근무하는 소대장이나 저기 뭐야 예비사단 근무하는 그 소대장은 수당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당연하죠. 이러한 그 현실적인 걸 보상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ROTC 중앙회나 이런 곳의 교수님들의 뿐만 아니라 육군 자체적으로도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강력하게 기재부에도 가장 당연하죠. 차수 배 1순위 1순위 앞으로 내밀어서 우리가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빨리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좁혀가 할 텐데 작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20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 후속 조치 뭐 할까요? 해서 기재부하고 저하고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 국장님들이 오셨는데 국장님들 중에 군에 갔다 오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여기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현실감을 느끼실까?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군의 실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뭐 백두산 부대에서 근무를 네. 했어요. 거기서 그 중대장 시절에 보면 어떤 사단장님께서 오셨는데 전방 가칠봉의 전선이 지금 강풍과 폭설로 의해서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정전돼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거 바람 분다고 그 강한 전선이 왜 부러지냐? 근데 눈이 쌓이고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하중을 못 이겨서 끊어져요. 그래서 그 사단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그 다음날 내가 정말 이 현장을 몰랐다. 여러분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뭐 육군만 그러겠어요? 육군의 뿐만 아니고 해군은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네, 지금 더 심각. 제가 뭐 특전사에 지금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전사는 사실 부사관 중심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장교만 얘기하고 있지만 부사관 더 심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수당의 현실화 너무나 공감하는 중요하죠. 내용이고 그리고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시간과 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확하죠. 내가 들어간 시간, 네. 그거에 대한 돈에 대한 계산이 너무나 정확한 친구들입니다. 요즘에 n분의 1이라는 말 안 씁니다. 네. 큰일 납니다. n분의 1 했다가는. 이 학생들하고 같이 딱 먹으면요. 페이가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커피도 라떼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 가격에 따라서 지불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젊은 세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닌데 일단 그렇게 우리 시대가 많이 변했고 과거에 우리가 장교라면 혹은 군인이라면 부사관이라면 당연시했던 그런 희생들이 그렇지.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감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뭐 애국심과 충정심과
간부로서의 어떤 자기의 자존심감이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요하죠. 기저에는 깔려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에 ROTC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이제 남은 하계군사훈련이나 입영훈련을 제외하고 이제 뭐 병장으로나 상병으로 입대하는 인원들이 좀 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문제점. 이걸 또 다른 병역의 길로 보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도 포기자인데 네. 중도 포기자가 요즘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네. 최근에 중도 포기하는 게 21년 이후에 4학년보다 3학년이 중도 포기가 2배 증가했고요. 그래서 중도 포기를 왜 하나? 이거 학군단뿐만 아니라 군사학과도 그래요. 그렇죠. 군사학과도. 그래서 도대체 왜 당신들은 중도 포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병복무의 군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고요. 군에 대한 실망. 또 인턴이나 교환학생으로 가는 게 제한되더라. 그리고 힘든 대학생활하고 내가 왜 병행하면서 사관후보생 생활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알바도 못한 내 알바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중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장으로 입대해서 15를 복무한다는 건 이건 인사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소정의 교육을 다 정상적으로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관이 불가능한 경우 그때 이제 그 조건이 합당이 됐을 때는 이제 뭐 15개월 복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중도 포기 문제는 학군 장교뿐만 아니고 지금 사관학교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사하고 3사도 중도 포기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6사가 평균적으로 지금 한 13% 정도가 포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이게 교육 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역시 그 MZ 세대의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 분석한 거에서도 그런 원인을 알았으면 그걸 하나하나 뭔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해요. 아니 ROTC 하다가 본인이 해외여행 유학 갈 수 있어요. 네. 그 제도를 다 설명을 해주고 너 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저도 뭐 일부 대학에서 보면 아침 새벽에 막 훈련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새벽에 훈련을 시키냐? 뭐 체력의 일정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면 뭐 포기각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 구시대적인 그 발상이 어딨냐?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학군단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특강 시간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8시에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침 8시요? 예. 그래가 아니 왜 정상적으로 하면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군단은 모든 학과 교수님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학군단 수업을 영교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군단 그 후보생들은 자기가 학군단 증장하고 싶은데 내 학과 교수님들이 내 ROTC 그 수업 시간을 빼주질 않으니까 너희도 그럼 영교시 수업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현상이에요. 문제가 있네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대학교나 모든 사람들이 약간 전혀 저는 아주 배려가 없고 학군단에 대해 약간 과시가 좀 있는 느낌인데 이게 경악할 일이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군단이 또 어딨냐? 지하에 있어요. 그럼 학군단 시설을 지하에다 놔둔다? 옛날에 뭐 피복고 같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처장을 만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뭐 금요일 날 오후 같은 경우 강의를 되게 싫어하니까 금요일 오후에 그 ROTC 수업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영교시 수업을 시킨다는 거는 얼마나 그게 그네들한테는 그게 지옥 같은 일이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일부 대학교에서 ROTC를 약간 멸시한다는 느낌 정도로 저는 또 받아들이네요. 멸시라는 표현보다는 귀찮은 그게 일인데? 학교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사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네.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재 중에 사실 아카데믹한 데서 뭐 우리가 왜 군사교육을 해야 되고 이러느냐.
그런 것은 아니 미국이라는 저 강대국이 좀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 미 육사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모든 대학이 사실 군 관련된 학과를 전체가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주니어 ROTC 문제인데 그거와 결부된 것처럼 대학이 학문적이라는 그 카테고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사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해준다고 그 임무 또는 부여된 어떤 역할의 일부를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